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갑작스러운 날방에 다들 충격을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계시군요. 가끔씩 이렇게 좀 해야겠다. 녹화인 척, 사실은 라이브. 예. 어떻습니까? 네. 소리 조심. 소리가 다 들리셨나요? 마이크 안 끄고 내가 막 옮겨 다녔구나. 네.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요, 밖에서 또각거리는 소리 들리시죠? 이 또각거리는 소리가 강지호 기자 또각거리는 소리예요. 네. 자, 그러면은, 소리 조심이라는 게 제가 또 마이크 끄고 할까봐 그 말씀 하셨군요. 음소거 이벤트가 없다고요? 그 음소거 한번 할까요? 예, 음소거 이벤트 한번 했습니다. 네. 아니, 어떻게 제가 꼭 실수하기를 그렇게 바라시는 분들처럼 왜 그러세요? 네. 자, 오밤중의 뉴스.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역시 이화영 부지사 관련된 소식입니다. 세 번째 주제. 이화영 부지사가 이 검사 탄핵 청문회에 증인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다음 달 2일 바로 박상용 검사와 국회 청문회장에서 조우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글쎄요, 증인 출석을 안 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시는데,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게, 그렇게 불리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왜냐하면 이미 이 재판 자체가 여러분들도 아시겠고, 저도 늘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이 재판은 정치 재판입니다. 정치 재판이 돼 있기 때문에 국회에 나와서 제대로 증언을 하는 것이 재판에도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을 만들어 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들어요. 변호인 측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좀 정확하게 확인해서 다시 여러분들한테 상세한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화영 부지사가 증인으로 이 청문회에 나간다는 소식이 들리자마자 수원지검 난리 났습니다. 바로 오늘 증인 신청이 이렇게 증인으로 확정이 됐거든요. 이런 상황이라면 수원지검에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화영 부지사가 출석할 수 없도록 만들기 위해서, 글쎄 뭐라 그럴까, 약간 협박도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괜히 안 좋은 그런 상황을 이렇게 위협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이렇게 은근히 이렇게 출석을 방해하는 그런 공작도 펼 수 있지 않을까 우려도 됩니다. 자, 하지만 저는 이 상황이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여깁니다. 검찰은 그만큼 이화영 부지사가 공식적인 석상에 나오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검사 탄핵 청문회에 이화영 부지사가 나오게 된다면 이건 TV 생중계예요. 뭐 TV 생중계가 안 되더라도 유튜브 생중계는 되겠죠. 중간중간에 계속 방송이 나갈 겁니다. 그 상황을 아마도 검찰로서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회유라든지 이런 것도 좀 들어가지 않을까 살짝 걱정도 해봅니다. 자,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자, 어제 날짜로 공고가 떴습니다. 이런 공고였어요. 국회법 제131조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검사 박상용 탄핵 소추 사건 청문회 10월 2일 10시 국회 본관 406호. 자, 조사 목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탄핵 조사 계획서거든요. 자, 조사 목적. 소추 대상자 검사 박상용은 검사로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 절차를 준수하여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권한을 남용하여 돼서는 아니 되나 특정 정당 대표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피의자인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할 것을 회유 강제하고 피의자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막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여 헌법과 법률이 정한 검사로서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사하였으며 울산지검 청사대기실과 화장실 세면대 등의
대변을 바르는 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탄핵소추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이 부분이죠. 특정 정당 대표의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피의자인 전 경기도 부지사에게 허위 진술을 강요하고 피의자 변호인의 신문 참여를 막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등 검사로서의 권한을 불법적으로 행사하였다. 따라서 탄핵소추 대상자가 되었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아시다시피 이 사건 탄핵소추 대상자는 박상용입니다. 81년생이라고 해요. 현재 수원지검 부장검사인가요? 사법연수원 38기랍니다. 자, 이 사람은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연어회 파티, 연어회 소주 파티 검사, 그 다음에 울산지검 똥검사, 이렇게 알려져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 박상용 검사는요, 그 이전에도 증언을 조작했다거나 진술을 강요했다거나 라는 식의 의혹을 꽤 여러 건 받아온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다시 같은 의혹을 사고 있는 거죠. 지금까지는 어떻게 벗어났는지 모르겠으나 이제는 이런 사람이 더 이상 벗어나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제대로 된 법의 심판을 받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와 관련해서 국회 법사위에서는 이화영과 김성태 그리고 박상용을 대질한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기사는요, 조금 악의적인 기사이죠. 사실 이화영과 김성태를 대질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이화영 부지사를 데리고 오겠다. 그래서 증인 신청을 하겠다. 증언을 시키겠다라는 얘기인데 이것을 이 중앙일보에서는 이렇게 조금 악의적으로 썼습니다. 대질시킨다라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국회에서 재판하느냐라는 식으로 우기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요. 원래 이 국회는요, 의회는요, 이렇게 청문회를 할 권한이 있습니다. 미국 의회의 청문회도 가보면요, 거의 재판하다시피 해요. 결국에 청문회라는 절차 자체가 의회, 국회가 진행하는 재판 절차라고 봐도 과언 아니에요. 이게 딱히 잘못된 거 아닙니다. 왜 이런 일을 하느냐? 사법권은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선출되지 않은 사람이고 임명된 사람이잖아요. 임명된 사람에 의해서 국회가 국민의 대표, 국민의 선거에서 당선된 사람이 신분이 좌우된다면 이거 정말 심각한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출되지 않은 권력을 국회가 견제 통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국회가 재판 절차에 준하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요, 지금 행정권도 거의 재판 절차와 비슷하게 진행됩니다. 오죽했으면 그 행정권 이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 행정절차법이라는 걸 만들었겠습니까? 행정절차법이라는 걸 만든 이유가 사실은 행정이 사실상 사법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따라서 국회든 행정이든 사법화, 재판화되는 거는 이거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일이가 아니고요. 오늘의 우리나라의 일만도 아닙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이런 문제를 처리한다는 게 하등의 문제될 건 없어요. 중앙일보가 시비를 터는 거죠. 아니, 그런 식으로 따질 거면 국회에서 재판하나 왜 국회에서 대질신문을 시키려고 하느냐라고 떠들 거라면, 아니, 박근혜 탄핵 심판할 때 국회에서 청문회 다 했잖아요. 그거는 국회에서 재판한 거 아니었는가요?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는 왜 가만히 있다가 이제 와서 문제를 삼죠? 예, 그렇습니다. 국회에서 재판하느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박근혜 때는 그렇게 안 했냐고. 그때도 보세요. 예?
고영욱인가는 걔 데리고 오고 최순실 데리고 오고 그러지 않았던가요? 그래가지고 다 진술 들었잖아요. 그때는 그럼 국회에서 재판한다라고 시비 걸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자, 아무튼 이렇게 이화영 부지사가 국회에 나와서 진술을 하게 됐고 이 진술은 전국에 생중계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미 지난 8월에 이와 관련된 보도가 나온 바가 있어요. 그때 이미 단독 기사가 좀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때도 이미 이 검찰에서는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 당시에 뭐라고 했느냐면 이게 아시다시피 생중계될 가능성이 있고 온 국민 앞에 그동안에 검찰이 무슨 나쁜 짓을 해왔는지 그리고 대북 송금 사업이 얼마나 거짓말인지 그리고 이 진술이 얼마나 조작이 됐는지 낱낱이 알려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 수원지검으로서는 정말 사상 유례 없는 위기 상황이라고 봐도 될 겁니다. 아니, 수원지검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 전체가 지금 비상 상태에 빠지게 될 겁니다. 지금까지는 이른바 검찰의 언론 플레이 같은 걸로 겨우겨우 이 보도가 되는 걸 막았고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막을 수 있었지만 이제 더 이상 막을 수가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1심 재판 신진우 판사가 무시했던 그리고 쌩 까고 넘어갔던 각종 증언이 이제 온 국민들의 눈과 귀에 바로 전달됩니다. 생중계됩니다. 당연히 신진우 판사의 1심 판결을 다시 검토할 수밖에 없게 돼요. 무엇보다 지금 문제가 되는 건요. 검찰도 검찰이지만 법원이에요. 법원은 이 청문회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법원의 신뢰성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까지 다 문제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당연히 얼마나 지금 초비상이 걸렸겠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저런 핑계를 대서 이화영 부지사가 국회에 나가는 것을 막으려고 할 것 같아요. 아마 그 과정이 진행 중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와 관련해 가지고 민주당 쪽에서 약간 선수를 치고 나왔습니다. 뭐라고요? 이 대장동 관련해서 검찰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진술 조작을 했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죠. 특히 최근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참고인한테 진술 내용을 알려주고 그대로 받았을 것을 혹은 그대로 진술서에 써줄 것을 요구한 사례가 있었다는 게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유흥업소 업주라든지 또 당시 그 성남시청 공무원 같은 경우에 자기는 잘 모르는 대목인데 자기는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는데 검찰이 계속해서 이렇게 써달라고 요구를 하거나 아니면 진술 내용을 미리 알려주고 그래서 일종의 미리 진술 내용을 참고인의 머릿속에 입력시켜 놓고 그리고 진술서를 쓰게 했다. 이런 내용들이 알려졌잖아요. 사실상 검사가 증거를 조작했다라는 말이 됩니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에서 오늘 고발장을 냈습니다. 자, 이 부분은 검사가 직무상 불법행위를 한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수처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보시다시피 지금 민주당 쪽에서는 검찰에 대해서 융단 폭격을 퍼붓고 있습니다. 마치 하객진이 펼쳐져서 이 검찰을 가운데 가둬놓고 집중 포격을 가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입니다. 검찰 전체가 지금 비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자,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아, 지금 검찰도 중요하지만 김건희가 중요한 거 아니야? 김건희는 어떻게 되고 있어? 그럼 김건희는 왜 안 좁혀지? 예, 죄송합니다만 김건희도 두들겨 패고 있습니다. 자, 예, 오늘 법사위가 김건희를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바로 국감장, 법사위 국감장에 김건희가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힘당에서는 끝까지 반대했고요. 이 과정에서 중간에 회의장을 박차고 나가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냥 통과돼 버렸어요. 김건희는 아마 빠르면 10월 중에 국정감사장에서 우리 국민들과 만나게 될지도 모르겠네요. 김건희는 지난번에 윤석열 탄핵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출석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출석 안 했죠. 근데 이번에 또 출석을 안 하면 아마 고발 대상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거는 고발을 피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어떻게 봐줄지 모르겠으나 두 번, 세 번 안 나오는 걸 계속 봐줄 수는 없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김건희가 출석 안 할 경우에는 고발을 할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지금 정청래 의원의 지금 생각도 이번에도 불출석하면 고발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생각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감장에는 안 나오면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게 안 나오기가 좀 힘들어요. 고발 가능성 되게 커집니다. 예. 안 나오지 말라 그래. 그럼 고발해 버리지 뭐. 언제까지 안 나오고 버틸 수 있나 우리 한번 봅시다. 자,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2시 54분 지나고 있습니다.